오늘 이야기는 위탁 판매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니라 직접 택배를 싸고 보내는 사장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비즈로그 백구입니다. 오늘은 고객의 재구매를 부르기 위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방법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과거부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를 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데 있어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이 고객을 다시 내 몰에 와서 재구매를 유도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는 혜택을 드리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네이버 플랫폼 검색 기반의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 네이버 플랫폼이라는 아주 커다란 장점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스마트 스토어를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업로드를 하면 판매가 일어납니다. 아마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렸는데 판매가 하나도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혹시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스마트 스토어를 열기만 하면 판매는 단 한 개라도 이루어집니다. 이 네이버 플랫폼의 비하인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고객을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혜택을 드리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품을 받으시고 구매평 혹은 포토 리뷰를 남기신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이나 다른 쿠폰을 지급을 해드리겠다. 이 내용을 상세 페이지 한 군데다가 배치를 시켜놓으면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그게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의 지수를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요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액션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손편지입니다. 이 손편지라고 하면 트렌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소하고 작은 손편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택배를 얼마나 자주 시키는지, 택배를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떠한지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택배를 받을 때 마치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택배 박스를 뜯을 때는 이 선물 상자를 까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문한 상품 위에도 그런 약간 선물 상자를 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객의 마음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 안에 감사의 손편지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고객의 감동을 부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를 할 때 손편지를 적어서 함께 넣어줬어요. 당연히 고객들이 남긴 후기에는 이 손편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손편지를 썼다고 해서 이 고객이 다시 나한테 올 것인가? 아니죠. 이 손편지는 이 감동에서만 그칠 확률이 높아요. 구매까지는 부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무엇이냐? 바로 팜플렛입니다. 이 팜플렛은 나만이 보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홍보물입니다. 판매를 해보시는 사장님들께서도 이 팜플렛을 받아보신 분들도 다수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왜 본인은 팜플렛을 만들지 않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렇지만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팜플렛을 넣어서 보낼 수가 없죠. 오늘 이야기는 위탁 판매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니라 직접 택배를 싸고 보내는 사장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팜플렛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 정보를 넣어도 되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더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오픈마켓이 아니라 나의 전용 개인 쇼핑몰로 빼도 됩니다.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빼고는 일체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세이브되는 수수료를 내가 다 먹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객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고객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얘네들이 왜 자기네 쇼핑몰로 유도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고객들이 정말 일반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처럼 판매자들도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나의 몰에는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카테고리의 제품만 구성을 해도 좋아요. 대신에 고객이 쉽게 부를 수 있고 쉽게 기억날 수 있는 네이밍을 하셔야 된다는 거, 즉 브랜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검색을 통해서 다시 나의 몰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고객한테는 혜택을 충분히 줘라. 1+1이든 사은품을 주던 쿠폰을 발급을 해주던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몰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딩 효과가 생기고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 제가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오픈마켓에 다 올려놓고 거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까지도 다 구동을 했습니다. 이 팜플렛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명백한 홍보물이지만 이 홍보물의 인식을 주기 전에 이 손편지로 마음을 녹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살짝 이런 혜택도 있다, 이런 혜택 개념으로 다가가는 팜플렛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내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내 개인몰로 유입을 함으로써 수수료 절감 효과가 생기고 브랜딩 효과가 생깁니다. 이 물건을 구매하시고 일반 구매평이나 포토 구매평을 남기면
포인트는 기본이고 추첨을 통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 팜플렛 안에 넣으셔도 좋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고객의 재구매를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은 위탁 판매자는 적용이 되진 않아요. 내가 직접 택배를 싸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입을 해서 직접 택배를 보내시는 사장님들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백구였습니다.